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 저자 생숙방장입니다. 오늘은 책의 소제목 중 일장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후에 부록까지 한 번에 쭉 설명을 하겠는데요. 유튜브 적응하는 단계라 그런지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단에 제 사진인데요. 필터를 써서 실물이랑 좀 다릅니다. 요즘에 이게 좀 재미가 나서 저도 수업을 할 때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생숙이 왜 투자하기 좋은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생숙과 관련된 영상과 자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숙 좋다고 추천을 하시는데 생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생숙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면 생숙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생숙을 판다. 이거는 자동차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차가 좋다라고 하면서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번 시간에 목차들을 소개하면서 생숙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그리고 생숙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라. 예, 목차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린데요. 모르고 샀다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숙의 법적 분류는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호텔. 예, 집이 아니라 호텔입니다. 생숙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생숙은 부동산이다. 생숙의 특징과 부동산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정작 부동산을 샀으면서도 나중에는 이거를 마치 공유 지분 투자로 한 것과 유사하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려고 이 챕터를 만들었고요. 다행히 생숙의 특징은 표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모두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낮은 투자금, 무이자, 대출의 높은 수익률까지 가장 적은 자투리 자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투자처,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부동산이라고 알려드립니다. 대출 규제의 무풍지대를 활용, 주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비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흐름을 이용할 수 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0원입니다. 대부분 분양 시점까지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에도 매우 좋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수익금을 보장한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 투자 금액이 아니라 얼만큼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상가나 건물보다 안전하다. 놀라셨죠?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아시면 아마 건물은 아마 매매 차익 때문에라도 투자할 수 있겠지만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생수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상가 투자라고 상가 임대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명확히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공실 없는 예약률을 보장한다. 잘 투자한 생숙은 상가나 건물처럼 공식률이 0%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이해시킵니다. 생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파이프라인. 월급쟁이로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모두들 다 아는 내용이어서 짧게 설명했습니다. 파이어족. 파이어족의 유래와 의미를 제가 찾아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바뀐 파이어의 의미. 92년도만 해도 금리가 3%에서 10%까지 상당히 고금리로 움직였는데요. 지금은 미국 금리가 0%입니다. 물론 조금 더 인상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저금리 추세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돈 버는 일에 은퇴는 없다. 평균 수명이 110세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면 보험이 120살, 130살까지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소득이 계속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숙은 소득이 확장되는 파이프라인. 원래 생숙으로 돈을 벌면 부동산 임대소득인데요. 저는 실질은 배당소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 챕터에서 설명합니다. 적정 생숙 투자 수익은 몇 %일까? 순수 자본으로는 약 5.4에서 7.2%가 좋을 것 같고요. 2장에 자세히 나오지만 연 500%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수익, 가장 낮은 리스크의 투자처.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생숙은 안정적인 월세 소득이 보장된다. 다들 모르셨죠? 제가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책을 썼고요. 이 책을 써서 저도 돈을 더 벌면은 생숙을 하나 더 살 겁니다. 간단히 생숙과 상가 투자 대비 임대수익 비교표를 통해서 이 책 한 페이지만 보고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가보다 투자 자금이 적다. 수도권 이내에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상가는 제 생각엔 최소 1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도 공시하면 대책이 없죠. 수익률이 높다. 같은 금액으로 한 개의 상가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여러 개의 생숙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도 있죠. 리스크를 한데 모으기보다는 나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시률 리스크가 적다. 특히 상가, 건물주분들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공실률 관리랑 세입자 관리 엄청 힘드시죠? 예, 요거 보고서 생숙의 장점도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 운영 업체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 직원이 아닌 회사를 고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 편히 운영 가능하다. 상가 건물 임대소득을 쉽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소득을 버는 임대 수입자도 굉장히 어려운 힘든 정신노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생숙과 상가 운영, 비교표 하나만 보고셔도 깜짝 놀라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 내용은 하나 가지고도 제가 거의 몇 시간을 강의할 만큼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양도차익 1억 기준 48.23%의 세금 절감 가능. 기간을 나누어서 양도하는 방법인데요. 상가는 아무래도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가서 한 번에 나가지만 생숙은 여러 개로 나눠서 팔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미래의 숙박 형태의 생숙. 1인 2인 가구와 생숙 숙박 수요는 비례한다. 2020년도 기준에 전체 가구 중에 거의 59.7%가 1인 2인 가구입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앞으로는 1인 2인 가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가 확대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호텔, 여행업계에서는 생숙이 가장 적합합니다. 생숙은 살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다. 예, 매수는 할 수 있어도 실거주 목적을 거주는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물론 살려면 살 수 있지만 약간 법적인 요건 때문에 주소지 이전 등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10억짜리 정보예요. 그래서 알면 10억을 벌고 모르면 10억을 날립니다. 예, 비싼 생숙을 투자하려고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합법적인 주거 공간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아파트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주거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기대감이 있다는 가정으로 썼습니다. 주거 목적 투자면 주차 시설을 확인하라. 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 비싼 생숙 사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챕터를 먼저 읽으신 분이 제일 금전적인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이 챕터를 보셔서 나중에 대성통곡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시길 바랍니다. 1장 소제목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바로 2장 소제목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생숙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알려드린데요. 자, 큰 목차입니다. 많은 돈, 높은 임대 수익, 레버리지 수익률, 정책, 분양업자,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자본 비율, 위탁 운영 업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예, much와 fast의 차이. 가능하면 빠르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을 설명했고요. 이게 뭐냐면 월 현금 흐름, 월 임대소득의 중요성이 매도 차익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따박따박을 선호하는 이유, 월세 수익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수년 뒤 한 번에 얻는 수익보다 좋다는 내용입니다. 예,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빠른 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한다. 은퇴 세대를 포함해 최근에 젊은 층 역시 최대한 빠른 돈을 벌기를 원한다는 내용인데요. 그 사회 현상과 니즈를 반영했습니다.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트렌드 생숙. 생숙도 부동산 투자 물건 중 하나이며 생숙의 정의와 그리고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무조건 높은 임대 수익률을 노려라. 뭐 당연한 말이죠. 수익형도 세월 가면 오른다. 좋은 생숙은 임대 소득뿐만 아니라 나중에 양도 차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개발 가치와 함께 꾸준한 월세 수익이 함께 쌓이면 가치도 오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잘 키운 생숙 하나 열 적금 안 부럽다. 실제 제 월 배당금 내역과 비용을 모두 공개합니다. 예, 이렇게 공개해야지 아마 좀 신뢰성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제가 솔직하게 다 공개해 드려야지 책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한 돈 대비 12.1% 수익률 달성. 제 투자 물건 기준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수익률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아마 저 수치만으로도, 저 수익만으로도 부동산을 얻었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익률입니다. 월 정산 수익금과 예약률로 생수의 가치를 파악한다. 전국 평균 예약률 그리고 초기 예약률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전국 평균 예약률을 통해서 저 지역은 생수를 사도 되겠구나. 이 지역은 아직은 생수 사기 곤란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수익률이 생수의 가치를 결정한다. 간단한 계산으로 수익성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꾸준히 금리를 살펴라. 금리 변화와 예상 방향성을 설명을 합니다. 뭐 금리가 조금 오른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는 뭐 애플이나 뭐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들이 뭐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회 현상상 저금리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만 납부하는 레버리지 수익률을 활용하라.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이용한 투자 수익률 분석. 가장 기본적인 생숙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금 없이 타인 자본 100%로 투자하는 방법. 안정적으로 188.3%에서 501.66% 연수익률 달성 방법을 공개합니다. 예,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정말 많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또 상가와는 또 다른 생숙만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 물건과는 다른 수익성 물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내돈 영원 투자 방법 설명서. 위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합니다. 정책을 알면 투자의 방향과 대출 전망이 보인다. 정부 정책을 읽어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정부의 의도, 토지 보상금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아마 올해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자산이 한 7월, 지금 8월쯤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가면 생숙도 많이 또 인기가 있을 텐데요. 자, DSR, DTI를 꼼꼼히 따져라. 용어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생숙 투자 전망, 투자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숙은 여행 숙박업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또는 뭐 맛집 탐방 등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이 대세는 꾸준히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에 생숙이 가장 적합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을 합니다. 생숙 한 객실로 5억 원의 예금을 예치한 효과. 생숙 하나로 수익률이 높으면 정말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예금 이자 수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숙 월세 소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 그만큼 월세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금 금리가 이제 뭐 4%다, 5%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생숙 투자하지 말고 예금에 뭐 돈을 넣어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금은 단기 상품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부동산은 장기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멀리 자산을 증식시키고 내가 꾸준히 월세 소득을 얻고 싶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부동산, 제가 추천드리는 생숙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예금보다 충분히 생숙이 효과적이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분양업자를 활용하라. 투자 상담은 선 전문가 그리고 이후 본인의 페이스대로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문가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활용을 해야지 맹신을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가끔 뭐 분양상담사 누구 말 듣고 투자해서 뭐 어떻게 됐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그분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분이지 투자 의사 결정을 정해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 언제나 참고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분들의 정보나 어떤 상담 스킬 중에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새겨들어야 될 내용도 이 책에서 썼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더듬이를 잘 세워라.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분양 상담사 분들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데요. 저희가 알 수 없는 정보를 이미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굳이 발품 손품을 팔지 않더라도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양업자란 인상보다는 전문 지식과 진솔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분양업자인데요. 예, 너무 인상만 보고서 그 사람만 말만 듣고서 판단하기보다는 정말 논리적으로 잘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2군데 이상의 업체를 방문하고 결정하라.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분양업자가 조언하는 좋은 생수 고르기, 현실적인 조언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분양업자가 자기도 샀어요 라고 하는 생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수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투자할 때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관을 여러 군데, 최소 2군데 이상 방문하고 결정하라는 거는 뭐 연애랑 비슷한데요. 뭐 한 번 소개팅해서 결혼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군데 이상, 3군데, 4군데도 좋습니다. 다양한 홍보관을 가서 얘기도 들어보고 상담도 들어보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본 비율로 투자하라. 안전추구형 투자자라면 자기 자본의 30% 정도는 꼭 자기 돈으로 자기 자본의 30% 정도로 투자금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레버리지 효과를 너무 올리면 안 됩니다. 잔금 지급일까지의 현금 흐름을 미리 계산하자. 충동적으로 여러 채 구매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내고 몇 년 동안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가끔 계약금만 가지고 이제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분양 끝나고 나서 준공 시점 잔금을 치를 때 한꺼번에 많은 돈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점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숙 투자로 프리미엄 받고 중간에 파는 전략은 버리자. 생숙은 피 받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되는 물건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피 받으려고 생숙하시는 분들은 전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생숙은 운영하려고 투자하는 분들이 사야지 효과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속상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한 개부터 시작을 하자. 아무리 좋더라도 한 개부터 시작해도 좋다고 설명하는데요. 또 주담대 대출과 수익성 부동산 사업자 대출과의 차이를 비교 설명합니다. 객실당 단가를 파악하고 투자하라. 생숙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지표를 설명합니다. 위탁운영업체 선택이 투자 성공의 90%를 결정한다. 1국민 1생숙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트렌드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금액을 많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생숙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겨라.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이제 위탁 운영 업체, 위탁 전문 에이전시를 말하고요. 쉽게 편하게 운영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해 설명을 합니다. 객실 청결 관리는 가성비를 따져서 확실하게 청소 인력과 업계 현실을 설명을 합니다. 보통 이런 숙박지나 관광지에서는 청소 인력이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 인력도 상당히 고급 인력으로 좀 간주가 되고 굉장히 청소 인력에 대한 처우나 이런 인식도 높은 상황입니다. 위탁 운영 업체 선택할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주요 사항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수분양자, 소유자끼리 뭉쳐 관리비를 줄이자. 소유자끼리 단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 분석은 위탁 운영 계약서로 해야지 분양 광고를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양 광고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위탁 운영 업체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수익 정상 방법 그리고 어떻게
영업을 할지, 어떻게 비용이 발생할지 항목과 비용이 나와 있는 표들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위탁 운영 업체를 선택할 때 그 부분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아직 위탁 운영 업체를 선정할 전 단계라면 제가 알려드린 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생숙 정보통. 이 정도는 알아야 믿음직한 분양업자. 자, 이 생숙 투자하셨어요? 위탁 운영 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위탁 운영 업체는 반드시 분양사무실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선택해야 하나요?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생숙에 투자하면 될까요? 주택담보대출이랑 그리고 상가 건물 담보대출 중에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분양업자랑 상담할 때, 분양하시는 분과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해주세요. 만약에 답변을 잘 못하시면은 다른 분양 상담사 분과 상담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생숙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냥 팔고 수익만 이제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생숙을 사실 거면은 전문가한테 잘 설명 듣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을 꼭 해주세요. 안 그래도 제 책이 지금 분양 이런 홍보관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직원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생숙 예비 투자자분들에게도 유리하고 그리고 분양 담당자들한테도 서로의 지식을 올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반드시 저 질문은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3장에서는 생숙 재테크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순서대로 보면은 좋은 생수를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2장을 통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예, 목차인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고 그리고 생수 정보통으로 약간 부록 개념으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1단계 어디로 임장을 갈지 정하라. 손품과 발품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라. 당연히 매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을 사야 합니다. 월세 소득은 당연히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10년, 20년 보유해도 양도 차익이 없는 지역이라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골라드립니다. 물건을 골라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입지를 산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라. 가치를 결정하는 변하지 않는 조건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부동산 입지 산다는 것도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 중에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보여줍니다. 생수를 산다면 이것이 제격. 3단계 분석 방법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법을 적용하면 99%의 가능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숙박업계의 예약률도 살펴봐라. 경기 변동을 고려해서 사야 되는 지역을 알려주는데요. 제가 실제 수년간 전국 숙박시설 예약률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 3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지역, 그리고 경기 변동에 강한 지역, 그리고 경기 변동과 무관히 꾸준한 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경기 변동 민감한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막 70% 예약률을 유지하다가도 코로나가 딱 시작이 되니까 거의 막 30%대로 팍 떨어졌어요.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코로나 이슈를 보면서 사야겠죠. 반면에 어떤 지역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냥 예약률이 거의 뭐 5, 60% 유지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사면 좋겠습니다. 2단계 나는 얼마짜리 투자자일까? 얼마보다는 개수, how much 보다는 how many인데요. 생숙 보유 개수에 따른 투자자 성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생숙은 어떻게 할까? 대출 금액과 범위, 그리고 대출 계획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분양가 분석을 통한 자금 마련 방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실제 제 분양가 사례를 들어서 자금 마련 분석을 했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주의할 사항. 아직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없는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어르신들 그거 모르고서 부가가치세를 환급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부가가치세가 거의 뭐 1,000만 원대 이상 되니까 큰 금액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앞으로의 대출 규제 전망. 지금보다는 규제가 완화된다고 예상합니다. 3단계 수익 구조 이해하기. 생수 투자의 성패는 객실 판매 수익이 결정한다. 물론 위탁 운영 업체가 영업을 하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객실 판매, 가격, 수익입니다. 소유자와 위탁 운영 업체의 관계를 표로 간단히 설명했고요. 예, 그리고 소유주 수익 극대화, 리스크 최소화하는 위탁 운영 업체. 어떤 사업 구조의 위탁 운영 업체가 좋은지를 알려줍니다. 리스크가 큰 위탁 운영 업체 구조. 과거 1세대 생수 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재산상에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다행히 저런 위험함은 요즘에 분양하는 생수계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분양하는 이제 시행사나 이제 분양팀에서도 가능한 위탁 운영 업체를 사전에 설정하기보다는 계약자들이 알아서 선정하세요라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 지정받은 위탁 운영 업체로만 운영을 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공동정산 방식의 문제점, 현실적인 사례와 용어를 사용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별 정산 시스템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다. 과거 생수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수익 계산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서를 가지고 내가 내 객실 운영할 수 있다면 리스크도 줄이고 그리고 수익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산 방식의 수익 구조 방석은 복잡하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왜 개별 정산 시스템이 중요한지, 왜 내 개별 정산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4단계, 분양 시기별로 할 일을 실행하라. 분양 홍보관에 많이 방문해봐라. 분양 홍보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모다모 둘둘을 지켜라. 용어를 나름 귀엽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 분양 홍보관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와 수도권 외 지역의 투자 목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계약금은 입장 티켓이다. 계약금 납입 전까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티켓을 사야 합니다. 계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티켓을 사서 공연장 안에 들어오면 나가긴 쉽지 않잖아요.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라. 분양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위탁운영계약서랑 분양계약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유의사항. 분양계약서와 위탁운영계약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대출계약서. 시행사가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내준다.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쉽게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행사에서 대납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금만 납부하면 중도금이 발생하는 기간은 거의 한 2년 정도는 현금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잔금 대출 계약서.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데요. 제 사진 때문에 좀 가려지네요. 예. 책에는 빠져 있지만 금리가 높더라도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거치 기간이 긴 대출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안 되고요. 수익성 자산과 관련된 담보 대출로는 가능합니다. 5단계 위탁업체 선정은 공동으로 준비하라.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위탁 운영 업체가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위탁 운영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이유와 함께 그리고 시행사, 건물 회사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맞은 위탁 운영 업체 찾기.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라. 몇몇이 봉사해서 이끌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이분들은 저도 역시 그랬지만 굉장히 힘들고 무료 봉사하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서 나서는 분들 계시면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되게 고생합니다. 투표로 선호업체를 추천하라. 선호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쳐 드립니다. 6단계 고정비 떠안는 위험 줄이고 가성비 높이는 관리 시스템. 내 객실을 잘 알려주는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생수기에서 표준이 될 수익 전상 방법을 보여주고요.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고 단순한 제 개별 정산표를 소개합니다. 라이트형 위탁 운영 업체를 선택하라. 개별 정산표를 주는 위탁 운영 업체를 말하고요. 또는 위탁 전문 에이전시라고 하네요. 최대 수익, 최소 리스크의 전문 에이전시를 찾아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형태에 대해서, 그 업체 형태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생숙 정보통, 분양 홍보관 방문 시 효과적인 상담 방법. 예비 투자자는 분양 홍보물을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취득, 운영, 처분 단계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가 핵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잘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단계를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장 이상하게 유난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30분 넘어가니까 되게 힘든데 와, 유튜브 정말 어렵네요. 하지만 조금 힘을 내서 다음번 요 4장인 생숙 똑똑하게 운영 관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4장이고요. 4장 생숙 똑똑하게 운영 관리하기. 여기서는 생숙 계약을 분양 계약을 완료한 수분양자,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 그리고 위탁 운영 업체 교체를 고려하는 경우, 또 시행사 또는 시행사 지정 위탁 운영 업체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위탁 운영 업체가 사실 어려운 말이기도 해서 제가 가능하면 위탁 전문 에이전시라고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입에 밴 용어가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 업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4장에서는 가능하면 위탁 전문 에이전시 또는 뭐 에이전시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4장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록에서는 생숙 소유주와 객실 숙박객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설명합니다. 예, 됐고. 그리고 4개의 유리한 위탁 운영 업체를 고르고 계약하라. 생숙 투자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노페인 노게인이 가능한 위탁 운영 업체와 일하라. 수분양자의 가장 유리한 위탁 운영 업체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고정 비용을 0으로 만들어주는 위탁 운영 업체가 좋다. 일반적으로 매장이 텅 비어 있더라도 저희 사장님들은 직원 월급을 챙겨줘야 하잖아요. 근데 생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위탁 에이전시를 잘 고르면 예약이 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를 100원도 안 줘도 돼요. 예, 고정 비용을 0원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생숙 소유자에게 1순위로 수익 배분을 주어야 한다. 이 구조가 가능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객실 수익이 발생하면 위탁 운영 업체가 자기들이 다 운영하고 남은 거를 저희 생숙 계약자들한테 나눠주는데요. 이 방법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위탁 운영 업체의 업무 특성으로 치면은 객실 수입이 발생하면 일단 객실 계약자들한테 먼저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은 거를 가지고 자기들 운영을 합니다. 자, 투자나 이런 데 굉장히 밝으신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위탁 운영업자는 적자가 날 수 있지만 객실 수익이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계약자는 적자가 안 나요. 무조건 수익이 나와요. 왜냐하면 객실 수익을 맨 처음 수익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인데요. 이 장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객실 수익 중 위탁 운영 비용 비율 추정. 정상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위탁 운영 비용의 비율을 추정합니다. 자가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불법일 뿐만 아니라 암암리하고 있는데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건물 전체의 객실 예약이 파괴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위탁 운영을 맡긴 그 계약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자가 운영하신 분들은 가격을 많이 덤핑합니다. 예를 들면은 일반적 위탁 운영 업체에서 그 생수 가격을 책정할 때 만약에 8만 원, 10만 원이다. 그러면 자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청소비나 이런 걸 객실 관리든 자기가 먹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낮춰가지고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다운시키는데요. 그렇게 되면 건물 가치도 굉장히 훼손되고
그리고 그 시세 가격으로 예약을 했던 분은 더 비싼 가격으로 안 하겠죠. 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서로 손해가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거를 뭐 개인 자가 운영하는 분들한테 강제로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생숙 투자하신 분들은 위탁 운영 업체를 사용해서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박객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데요. 책을 쓸 때 이 내용 공개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자주 쓰는 분들에게 전달되면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요. 위생 청결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위탁 운영 계약서 분석 방법과 주의사항. 위탁 운영 업무만 하는 위탁 운영 계약서와 그리고 위탁 운영과 건물 관리를 같이 하는 계약서, 위탁 운영 계약서 분석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사회 내소유 객실을 반드시 이용하라. 내버려두면 내버려진다. 부동산 자산으로서 생수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유 지분 투자와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개별 정산형 위탁 운영 업체는 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당당하게 내 등기된 권리자산의 부동산을 당당하게 등기된 권리자산인 내 부동산을 사용자가 계약자가 쓸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별 정산형이 아니라 공동 정산형 또는 과거의 분양형 호텔 이렇게는 내가 내 등기로 된 부동산 등기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객실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탁 운영 에이전시를 선호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 객실 사용 옵션은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매매가에 반영이 된다. 자, 별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분도 많은데요. 만약에 A라는 생숙이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숙을 살 수는 있지만 내 생숙에 내 객실에 특정 지어서 머무를 수도 있거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생숙의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숙 계약자가 자기 객실을 맘 놓고 쓸 수 있다면 그 생숙의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장담합니다. 잘 팔리는 객실 운영을 돕는 5가지 노하우. 매달 객실별 정산표를 받아라. 객실별 정산표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객실 정산표는 각 객실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정산표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 실제 제 정산표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거의 뭐 덧셈 뺄셈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도 개별 정산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200% 활용의 마법.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예약률과 객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사진의 마법을 활용하라. 사진을 활용해 예약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풍성한 후기로 고객 유치에 힘써라. 좋은 후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나쁜 후기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임대사업자로서 평온한 마인드를 유지하라. 임대사업자 정말 힘듭니다. 가만히 있다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리스크를 다 감내하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크던 작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 임대사업자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요. 생숙의 사례를 들어서 예약률을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온라인 채팅방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개별 정산 위탁 운영 업체의 오해와 앞으로의 상상 방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합니다. 돈은 두 손으로 세야 빠르다. 에이전시를 주로 사용한 오른손, 생숙 소유주를 보조로 사용한 왼손으로 비유를 했고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숙 소유주로서 간접적으로 객실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위탁 운영 업체의 마케팅은 다이소와 같다. 개별 정산형, 발음이 은근히 어렵네요. 개별 정산형 위탁 운영 업체가 받는 오해에 대해 다이소의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 옵션 추가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공동으로 다른 채널을 활용해서 객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숙을 잘 운영하려면 관리단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생숙 운영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장에서는 생숙 관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생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모든 세대에게 적용이 되는 공동의 영역인데요. 그리고 생수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매우 도움이 되는 지식입니다. 관리단 구성 및 집회 소집, 꼭 알아야 하는 용어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생수관리단 집회의 구성, 많이 혼동하는 관리단, 관리인, 그리고 관리소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 생수를 위한 법적 권리를 파악하라. 생수 소유주로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법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권한 행사를 안 하면 관리비가 폭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누가 나선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생수계 의결기구, 관리단 집회와 관리위원회,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소유주로서 법적인 의사표현 방법을 설명합니다. 관리단 집회가 필요한 이유, 관리비 과다 청구를 줄이고 건물 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내 생수를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대부분 일반 투자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만든 규약에 동의하면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규약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 관리인 선정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수정보통,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법 제14조인데요. 법 제41조에는 서면 결의와는 법률적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고 추가적으로 관리상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는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제가 작성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생수기 또 다른 이름, 레지던스 호텔 야무지게 즐기기. 생수군 레지던스 호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유주 입장과 그리고 숙박객의 입장에서 왜 생수기 좋은지, 왜 레지던스 호텔이 좋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레지던스 호텔, 이래서 찾는다. 생숙 소유주 입장인데요. 여행 트렌드가 변했다. 기존에 편의시설이 많은 호텔 중심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알차게 채워진 레지던스 호텔로 지금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거품을 뺀 합리적인 비용, 가성비가 좋아서 레지던스 호텔의 전망은 밝다고 간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문 위탁 운영사가 객실별로 깔끔하게 책임 관리한다. 상가처럼 임차인과 부딪히는 스트레스 없이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편하게 운영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객실에서 미슐랭 조리대를 즐길 수 있다. 요리와 세탁이 가능한 생숙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곳, 핫플레이스에 위치해 있다. 요즘 생숙은 교통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행사분들이 실력이 많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치에 있습니다. 객실마다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소품을 골라 즐길 수 있다. 인테리어에 소질 있는 분은 반드시 자신만의 예술 감각을 활용해서 객실을 꾸며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객실 소유자가 실시간 예약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객실의 예약 현황을 언제든지 파악해서 그달의 객실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세 달 이후에 예약 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레지던스 호텔 고르기 100% 활용법. 숙박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수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자주 이용하는 숙박객은 무조건 이 장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객실의 민낯을 솔직히 공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만약 이게 많은 분들에게도 널리 인식이 되면 글쎄 객실의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밖에는 예약이 잘 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 위탁 운영 업체가 운영하는 객실을 예약하자. 고객 대행 서비스, 긴급 출동 서비스 등 전문 에이전스를 통한 서비스를 설명을 합니다. 세탁물은 철저,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객실을 고른다. 개인자가 운영하는 객실은요, 전문 에이전시랑 이 침구류, 수건 등 관리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전문 에이전스는 이제 큰 공장에다가 세탁, 살균, 건조를 모두 맡기는데요. 개인자가 운영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여러 개의
묶음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건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좀 심각한데요. 저분은 반드시 읽고 에어비앤비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차량 없이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을 고르자. 주변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맛집과 편의시설 사용이 용이합니다. 퀸 사이즈의 최고급 매트리스를 지는 객실을 찾자. 객실이 좀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해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 매트리스입니다. 어차피 잘 때는 방이 아무리 넓든 아무리 좁든 자기 자는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어비앤비를 활용하자. 객실 소유주와 숙박객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현대 여행 트렌드의 선두주자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에어비앤비가 가진 장점을 설명을 합니다. 에어비앤비가 가장 저렴하다. 다른 예약 채널과의 수수료 책정 방법을 비교합니다. 숙소 예약에 필요한 후기 해석 방법. 후기를 확인해서 객실의 상태를 설명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기 평점. 자, 그렇다면 얼마 이상이어야 될까요? 예. 안심하고 예약해도 되는 평점과 한 번쯤은 예약할 때 고려해야 되는 평점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개인이 아닌 위탁 운영업체 확인 방법. 에어비앤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생숙 분야 베스트셀러인 나만 몰랐던 마지막 투자처 생활형 숙박시설의 책 목차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생숙 투자자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앞에 1장부터 4장 그리고 부록까지는 전부 장을 나눠서 올렸다가 이번에는 한 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유튜브나 또는 줌 미팅을 통해서 생숙 수요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제가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끼리 또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나중에 서로 도움받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요 동영상 다음부터는 제가 책의 내용을 하나씩 좀 설명해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필터 신기하죠? 요즘에 이 필터 써가지고 저도 이제 수업할 때 많이 쓰는데요. 뭐 다양한 캐릭터가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예, 아마 제 얼굴이 몇 번씩 계속 바뀔 거예요. 예, 그렇더라도 이 생숙연구소 해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